전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둘을 두고 있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3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었지요. 남편과 남편의 형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같이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중에 형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고 다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제 남편은 형보다는 부족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형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무시를 저와 제 아들들한테도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아랫사람이냥 취급하며 무시해왔어요. 물론 손아래 사람은 맞지만 아랫사람을 대하는 게 아닌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느낌 역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랫사람이라서 참고 살았었죠. 아주버님 집의 아들과 저희 집 큰딸이 동갑이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을 때는 아주버님은 아들을 낳고 저는 딸을 낳았기 때문에 더 무시를 하기도 했었죠.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니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더군요. 그 등살 아닌 등살을 몇 년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차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큰 집의 아들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시험 치고 난 후 성적표가 나오는 날에는 항상 저희 집에 와서는 속이 뒤집힐 것 같은 자랑만 하기 일쑤였습니다. 큰 집 아들은 항상 전교 5등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저희 집 아들은 몇 등 했는지 물어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공부를 잘못했지만 딸은 큰 집 아들보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 딸 전교 1등 했다고 하면 여자가 공부 잘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했죠. 그렇게 살아오다가 아이들은 다 커서 성인이 되고 큰 집 아들은 공무원 준비를 몇 년 하고 난 뒤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콧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저희 집 딸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회사에 취직했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회사 관둬야죠. 어디 취직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저희 집을 무시했습니다. 얼른 좋은데 알아봐서 시집이나 보내라면서 말이죠. 저희 집 아들은 좋은 회사나 공무원 같은 좋은 직업은 가지지 못했지만 지인의 회사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큰 집에서는 그건 역시 놓치지 않고 그런 회사에서 일하면서 결혼은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저희를 당연하다는 듯이 무시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래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스트레스를 그러면 안 됐지만 자식들과 남편한테 내기도 하면서 형님네에는 대체 왜 우리만 보면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하면서 이제 그만 보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대신 사과하는데 그걸 보면 또 속이 상하지만 어쩌겠냐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동네에 어떤 가족이 이사를 왔고 저희 부부와 같은 나이대의 부부였고 자식 역시 저희 아들 비슷한 나이의 딸이 하나 있더군요. 그 집이 이사 오고 난 뒤에 몇 번 마주치고 인사하다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의 딸도 한 번씩 보게 되었는데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쁘기까지 하니 정말 우리 아들과 짝지어주고 싶더군요. 그 집 딸은 서울의 대학에 나오고 난 뒤에 직장 생활을 잠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자기 회사를 차려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저 집에 참한 딸이 있는데 너하고 잘 어울리니까 친하게 지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들은 아직 결혼할 생각 없으니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니 답답하기만 했지요. 아들이 결혼이라도 잘해야 큰 집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났었습니다. 항상 형님은 자기 아들은 여자한테 인기가 많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며칠 뒤에 형님이 전화가 와서는 자기 아들이 결혼하게 됐다고 자랑을 잔뜩 했습니다. 저는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만나는 여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와 결혼하냐고 물었더니 몰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서 며느리 될 사람은 사업하고 똑부러지기도 하면서 이쁘다고 하더군요. 얘기를 계속 듣고 보니 이사온 옆집 딸이었습니다. 저는 눈여겨본 아이가 큰 집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말을 들으니 화가 많이 나더군요. 제 아들도 부족한 건 딱히 없는데 왜 그러는가 싶기도 했지요. 결국 큰 집 아들과 옆집 딸은 결혼을 했고 저는 제 아들을 더 좋은 여자하고 결혼시키기 위해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지요. 그렇게 큰 집 아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는 아들 자랑에 이어 며느리 자랑까지 더해지니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러다가 동네 어느 집의 딸이 임용고시에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 집 딸과 제 아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선자리를 부탁했고 제 아들은 선을 받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선을 보냐고 하면서 자기는 연애하고 난 뒤에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제가 많이 우겨서 일단 나가보더군요. 정말 다행히도 제 아들과 아가씨는 서로가 마음에 들었는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연애를 했고 연애를 하고 얼마 뒤에 결혼하겠다고 하군요. 저희는 너무 좋아서 바로 허락을 했고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져서 손자를 보게 해준 우리 아들이 많이 기특했지요. 큰 집은 결혼한 지 몇 년째 아이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큰 집에 복수할 기회가 온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데려온 아가씨가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이고 그 집이 교사 집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님네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더군요. 거기에 추가로 아이까지 생겨서 결혼한다고 하면서 혼수로 아이까지 해오니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집 아들은 결혼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아직 아이 소식이 왜 없냐고 약을 올렸지요. 형님은 급하게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무시당했던 서러움이 이거 한 번에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을 했고 얼마 뒤에 아들을 낳았지요. 그리고 바로 큰집에 전화를 해서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장군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손자 언제 보실 거냐고 하면서 속상하시겠다고 했지요. 혹시 큰집 아들네가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형님은 또 바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그런 반응이 너무 통쾌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소문 후 큰집 아들이 이혼한다고 하더군요. 말을 계속 들어보니 큰집 아들네가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가봤더니 큰집 아들이 불임이라 아이를 못 가지고 그걸 듣고 난 뒤에 옆집 딸은 짐 정리를 하고 난 뒤 바로 친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좋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집으로 가서 큰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큰집 아들네가 이혼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자 큰집 아들이 불임이라고 하면서 속상해하더군요. 저는 큰집 아들이 겉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영 아니네요 라고 하니 형님은 지금 이게 재밌냐면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저는 평소에 주변 사람한테 못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이번에 다 말했지요. 형님은 지금 말 다 했냐며 더 역정을 내셨지만 저는 앞으로 큰집 안 볼 생각으로 더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자기 잘난 맛에 사시고 저희 가족 다 무시하면서 자기 아들은 잘났다고 자랑하고 우리 애들은 그렇게 무시하는 거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시냐면서 그 잘난 며느리 당신네 가족 버리고 갔으니 이제 아들이랑 평생 같이 사셔서 좋으시겠네요 하고 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버님 역시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역정을 내셨지만 남편도 이때껏 쌓인 게 많았던 터라 할 말을 다 했더군요. 가족은 자기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우리 가족 무시했냐고 하면서 말이죠. 이제 아들, 딸 다 크고 손자도 있으니 형님 그만 보겠다고 하면서 큰집과 연을 끊었습니다. 제3자가 보면 그게 싸울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별거 아닌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상처는 커지는 거더군요. 거기다가 남도 아닌 가족이 그렇게 하면 정말 큰 상처고요. 아들, 딸도 저희의 이런 얘기를 듣더니 자기들도 평소에 불만인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속이 시원하다고 하면서 좋아해줬습니다. 남편의 가족이라고는 형님네밖에 없어서 정말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계속 무시를 받으면서 어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라나고 있는 이쁜 손주한테까지 저런 무시를 받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제 우리는 지난날에 한이 됐었던 일들은 다 잊고 지내보려고 합니다.